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세운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우리 세대의 수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옛날 고전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심청전 아시지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야기. 흥부전에서 흥부가 가난해서 부자 형님 댁에 양식을 얻으러 가는 이야기. 이런 옛날 이야기들 중에는 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부모님 약값을 마련하는 효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머리카락을 신체의 일부로 여겨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몸과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효도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한 가족이 아닌 한 나라 전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살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 멀리 아프리카 어느 가난한 나라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그 폐허 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고 돈도 없었던 그 시절,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유일한 수출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누님들, 여동생들이 잘라낸 그 머리카락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유럽으로 팔려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배우고 다음 산업으로 건너갈 징검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눈물겨운 이야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로 쌓아 올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이야기 뒤에 숨겨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별의별 물건을 다 수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 숨막히는 수출 역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든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응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가발이라는 물건이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상품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다고 하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네? 가발을요? 하고 되묻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그 시절을 직접 겪어오신 분들이시니까요. 때는 196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남짓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80달러가 얼마나 적은 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절 필리핀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태국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수출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수출하는 것이라고는 무연탄 쌀, 오징어, 철광석, 텅스텐 같은 광물 정도였습니다. 땅에서 캐는 광물이나 바다에서 잡는 해산물 정도가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었지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수출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없으니 기름도 못 사고 기계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캄캄한 시기에 가발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 사이에 갑자기 가발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한창이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흑인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곱슬거리는 특징이 있어서 스타일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시장에 중국산과 일본산 가발, 그리고 특히 홍콩에서 만든 가발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미국 정부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만든 임모 가발,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미국에 수입 금지한다. 이 선언이 나오자 시장에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을 할 곳이 없어진 거지요. 이때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거다. 이게 우리 기회다 하고 가발 수출을 시작한 거예요. 마침 우리에게는 풍부한 머리카락과 부지런한 일손이 있었으니까요. 1964년경부터 가발 수출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돼지 털이나 염소 털, 말갈기 같은 것들을 모아다가 만들기도 했고, 본격적으로는 사람 머리카락, 그러니까 임모를 써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가발 공장이 몇 개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번성했을 때 전국의 가발 공장이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큰 도시마다 가발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곳이 서울 구로공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구로공단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낸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수많은 여공들이 일했어요. 어떤 분들은 15, 16살 어린 소녀들도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누나들이 가발 공장에 취직해서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심었어요. 작은 바늘로 머리카락을 하나씩 꿰어서 가발에 밑그물에 심어 넣는 작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눈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일하다 보면 저녁 때는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그 누나들은 웃으며 일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학비를 보태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로요. 그 시절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발 공장 여공이 월급날 받은 봉투를 그대로 시골집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공장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고 공장에서 준 옷 입으면 된다고요. 그 돈을 모조리 시골로 보냈답니다. 남동생 고등학교 등록금, 여동생 교과서 값, 어머니 약값. 그렇게 누나들이 허리를 구부리며 심어내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우리 남자 형제들의 학교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가발 수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가발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3등, 4등 안에 꼽히는 중요한 상품이 됩니다. 1967년에는 가발 수출액이 1079만 달러였는데 불과 2년 뒤인 1969년에는 5,350만 달러, 대략 5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9,380만 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모이고 모여서 나라 살림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시절 신문에는 올해 가발 수출 목표 달성, 가발 공장 여성 근로자 모범 표창 같은 제목이 자주 실렸어요. 나라 전체가 가발 수출 화이팅을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공장에서 쓸 머리카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디서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 누님들, 할머니들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 시절 시골 마을에는 머리카락 장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상인데요. 등에 보따리를 메고 손에 가위와 저울을 들고 머리카락 사려, 머리카락 팔아요 하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집안에 돈이 궁한 아낙네들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얼마에 사요? 묻고는 마루에 앉아서 자기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팔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평생 곱게 기른 그 긴 머리를 집안 형편 때문에 잘라서 팔아야 했던 그 순간,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셨을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그 마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골 이발소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자루 안에 사람들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합니다. 이발사가 손님 머리를 깎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서 그 자루에 넣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루가 차면 머리카락 장수가 와서 사갔어요. 무게로 쳐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발사 입장에서는 공짜로 들어오는 부수입이었지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 가발 공장 주변 동네에는 머리카락을 기르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딸들에게 머리를 기르게 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서 파는 일도 있었답니다. 큰딸아, 이번에 네 머리 잘라서 동생 책값에 보태자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딸이 울면서 머리를 내밀던 풍경.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아주 긴 머리, 그러니까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주 고급 머리카락은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해요. 이런 머리카락은 제일 좋은 가발을 만드는 데 쓰였거든요. 파마를 한 적도 없고 염색을 한 적도 없는 건강한 흑발 장발, 이런 머리카락이 제일 비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 고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 자리, 그 평화, 그 풍요,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쌓여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 가발 수출의 전성기는 19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가발 유행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유행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둘째,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발 만드는 일은 사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더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생산지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나중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로요. 셋째, 미국 정부가 중국산 가발에 걸었던 수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다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넷째, 1974년 석유 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때 가발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발 같은 사치품은 뒷전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가발 수출이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발 수출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수많은 여공들과 사업가들이 가발 수출로 번 돈과 경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봉제업, 그 다음에는 섬유업, 그 다음에는 전자부품 공장으로.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겁니다. 가발이 없었다면 그 다음 산업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가발 산업이 완전히 없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가발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 가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지금은 세계 가발 시장의 대부분이 다시 아프리카로 옮겨갔어요. 옛날 우리가 공급했던 그 자리를 지금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해를 딛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든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응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세대의 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잇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이제 가발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관공서 벽에도 붙어 있었고, 학교 교실에도 붙어 있었고, 공장 정문에도 붙어 있었죠. 심지어 라디오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고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왜요? 왜 수출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고 되묻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안 납니다. 철광석도 많이 안 납니다. 구리도 없고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우리 손재주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외국에 파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수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쥐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쥐. 그 집에서 잡히는 그 쥐의 털이 맞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쥐잡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쥐가 농작물을 갉아먹고 전염병을 옮기니까 잡자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쥐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털을 벗겨서 수출품으로 만들었어요.
쥐털이 수달이나 족제비 털처럼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거든요. 이걸 무두질에서 털옷 재료, 모자 재료, 장갑, 안감 같은 걸로 외국에 팔았습니다. 특히 추운 나라 사람들에게 인기였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정말입니다. 쥐털이 한때 우리나라 외화벌이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파리, 모기 같은 건조된 벌레들도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외국의 약재 회사나 연구소에서 쓰려고 샀다고 합니다. 셋째, 지렁이도 수출했습니다. 낚시 미끼용이나 의약 재료로요. 한때 지렁이 수출이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했던 적도 있어요. 넷째, 한약재에 쓰이는 뱀. 이것도 수출했습니다. 주로 일본으로요. 일본 사람들도 한약을 쓰니까 한국에서 뱀을 잡아다가 말려서 수출했어요. 다섯째, 개구리 다리. 이것도 수출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개구리 다리를 고급 요리 재료로 쓰거든요. 여섯째, 누에고치도 수출했습니다. 비단실을 뽑는 원료이지요. 시골 아주머니들이 뽕나무 밭에서 누에를 길러서 고치를 만들면 그걸 공장에서 실로 뽑아서 비단을 짜고 또 외국에도 수출했습니다. 일곱째, 인삼. 이건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지만 그 시절에도 인삼은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로 어마어마하게 수출되었어요. 여덟째, 김. 네, 김밥 할 때 그 김입니다. 우리 김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었어요. 아홉째, 오징어. 열째, 어류 통조림. 11번째, 밀가루 포대에 그림 그려서 수출한 것. 12번째, 플라스틱 머리핀, 플라스틱 꽃, 인조 속눈썹. 13번째,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14번째, 봉제 인형. 특히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팔릴 산타 인형. 청취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들고 잡고 키울 수 있는 것은 다 수출하려고 했어요.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도토리를 주워다 팔기도 했습니다. 도토리를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 수출하면 돈이 되었거든요. 솔방울도, 밤도, 도라지도, 더덕도 다 수출 대상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정부에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수출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만든 것이 수출의 날이라는 기념일이었어요. 1964년 11월 30일에 우리나라가 수출 총액 1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 1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온 나라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어요. 금탑, 은탑, 동탑 산업 훈장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사장은 대통령을 만나고 훈장을 받고 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땀 흘려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수출 강국이 되었는지요. 1960년, 그러니까 가발 수출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의 1년 총 수출액이 3,200만 달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3,200만 달러. 지금 대기업 하나가 하루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964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단 4년 만에 3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1970년에 10억 달러 돌파. 또 6년 만에 10배가 뛴 겁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
당시 세계에서 이 속도로 수출을 늘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입을 벌렸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가 하면서요. 그리고 1995년에 1000억 달러 돌파. 1995년이면 청취자 여러분, 아마 한창 자녀들 교육하시고 손자, 손녀 보실 때였지요. 그때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2800억 달러, 2011년에는 드디어 50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2018년에는 6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드디어 6800억 달러, 가발 수출을 시작한 지 반세기 남짓 만에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8대국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홍콩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보다도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발, 쥐털, 지렁이, 오징어 팔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수출합니까?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컴퓨터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반도체 칩. 이게 우리나라 수출의 1등 효자 상품이에요. 한 해에 반도체 수출만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옛날 가발 수출 전성기의 수천 배 규모예요.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립니다. 미국 뉴욕 거리, 독일 베를린 거리, 프랑스 파리 거리, 인도 뭄바이 거리, 심지어 아프리카 나이로비 거리에서도 우리나라 차들이 달리고 있어요. 한 해에 자동차 수출만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 석유화학 제품, 배, 철강,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제품들이 우리 수출의 주력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화상품도 엄청난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K-팝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음반을 팔고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어마어마한 수출 상품이 되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파친코,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작품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외국 슈퍼마켓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외국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라면, 한국 김, 한국 고추장, 한국 김치가 진열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이랍니다. 프랑스 파리의 고급 식당에서 한국 비빔밥을 파는 곳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머리카락 한 올, 쥐털 한 조각, 지렁이 한 마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님들이 공장에서 심어내린 가발 한 개, 어머니들이 잘라서 파신 머리카락 한 다발, 농촌에서 잡아다 말린 쥐 한 마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 문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가발 수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모이고 모여서 나라를 일으켰어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 세대의 지혜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라도 팔자, 쥐털이라도 팔자, 지렁이라도 팔자. 뭐든지 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 의지.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셋째, 희생의 아름다움입니다. 가발 공장의 누님들은 자기 청춘을 바쳤어요. 머리카락을 판 어머니들은 자기 아름다움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희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입니다. 미국에서 가발 유행이 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 빠르게 달려들었지요. 중국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민함, 이런 빠른 대응,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다섯째, 한 단계씩 올라가는 끈기입니다. 가발에서 섬유로,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문화로. 우리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의 수출 대국 대한민국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가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파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그 시절 어머니가 머리카락 잘라 파시던 모습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누나가 가발 공장에 가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 모든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이 나라의 피와 살이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오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배고픔을 모르고 자랍니다. 학교에도 편히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세계 어디에 가도 나는 한국인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대를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청취자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공의 증거라고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가난을 모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청취자 여러분이 흘리신 땀의 가장 값진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내미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서 시작해서 세계 8대 수출 강국을 만드신 그 주역. 그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네 아빠 학교 보냈단다. 할아버지가 쥐털을 모아서 수출 실적에 보태셨단다. 너희 고모가 가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삼촌 대학을 보내셨단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진짜 역사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8대 수출 강국이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희생하는 정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정신,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 끈기 있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정신.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재산보다, 땅보다, 집보다 훨씬 더 귀한 유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생기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든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응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우리 세대의 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시대가 이런 시대였단다 하고 꼭 들려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다른 가족을 만나시면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우리 옛날에 가발 많이 맞지 만들었지. 머리카락 장수가 동네 돌아다녔지. 쥐잡기 운동도 있었지. 수출의 날이라고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잊혔던 추억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 추억 한 조각 한 조각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실 때 흰 머리카락 한 올이 보이거든 잠깐 멈춰서 쓰다듬어 주세요. 그 머리카락 한 올에는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머리카락이 나라를 일으키는 황금과도 같았죠. 지금도 그 머리카락은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영웅의 머리카락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식사 꼭 챙겨 드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킨 주역이다. 내가 흘린 땀이 이 나라의 토대가 되었다.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런 자부심을 꼭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눈물 한 줄기 한 줄기.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